안녕하십니까. K나우 6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조사와 기소를 이어가며 정치 탄압의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메릴 갈런드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파 수사에 대한 의혹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확신으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는 정반대로 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수사를 축소하고 합의를 서둘렀다는 연방국세청 내부 고발자의 의회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여서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2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 사실 파악과 수사 불균형을 언급하며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검사는 하원 법사위원회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맥카시 의장은 내부 고발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면 이는 갈런드의 법무부 무기화에 대한 더 큰 탄핵 심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RS의 게리 셰플러 조사관은 지난달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가 헌터의 기소를 막았고 헌터 수사 담당인 와이스 검사가 법무부에 자신을 특별검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건의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최근 기소된 헌터는 탈세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대신에 2년의 보호 관찰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역시 재판 전에 검찰과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무부 갈런드 장관은 여론의 비판에 대해 법무부의 무결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판을 미국 민주주의와 안전의 필수인 기관에 대한 공격이라며 법무부의 무기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공화당이 실제로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가 사실상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의 안일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연방상원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난입 사태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는 민주당 주도 하원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장과는 사뭇 상반된 내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27일 보고서를 제출해 국토안보부와 FBI는 1월 6일 사태에 앞서 온라인에서 분출된 폭력 요구 등 다수의 정보를 취득했지만 이들 정보로 식별된 위협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게리 피터스 국토안보위원장은 폭력 가능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온라인상 정보량에도 이들 기관은 법 집행기관이 사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중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보를 울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정보분석국과 FBI는 다른 사안이라면 당연히 경계를 권고해야 하는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위협 게시물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피터스 위원장은 정보기관의 판단 실패를 지적하며 위협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하지 못한 것이 의회 공격을 막고 대응하지 못한 데 일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의 의회 난입 사태 등을 대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수차례 경고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 난입 사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조장하기 위한 민주당 세력의 의도적 유도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마블 영화가 워싱턴 DC에서 촬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블에 나오는 영웅들은 도로 채증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백악관 근처 도로를 폐쇄하고 주차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폐쇄하는지 도로명과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노스 웨스트 방향으로 15번가 G 스트리트에서 컨스티튜션 애비뉴, 14번가에서 15번까지 F 스트리트, 14번 스트리트에서 15번 스트리트 어퍼 펜실베니아 애비뉴, 로얼 펜실베니아 애비뉴 14번가에서 15번가까지로 화요일 오후 6시 반부터 수요일 오전 6시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도로는 수요일 낮 동안 잠시 재개되며 저녁 6시 반부터 목요일 오전 6시까지 다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한편 워싱턴 DC에서 할리우드 영화 촬영으로 인해 도로가 폐쇄되는 것은 이번 슈퍼히어로 촬영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에는 원더우먼 속편 촬영으로 조지타운 도로 일부가 폐쇄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붙여졌던 5개 주 중 메릴랜드와 미주리주가 이 법안에 최종적으로 가결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오는 7월부터 성인들이 42g 정도의 기호형 마리아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메릴랜드주는 마리아나 합법주 21번째 주가 됐는데요. 하지만 직장에 관한 일부 규정 중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의 고용주들은 여전히 회사 정책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마리아나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이 나온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데요. 고용주는 고용 전 검사, 무작위 검사, 직장 내 사고 발생 시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고 고용법 전문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메릴랜드주는 의료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했지만 이 역시 직장 내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메릴랜드주 의회에서 의료용 마리아나 카드를 소지한 직원에 대해 해고, 징계와 같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버지니아주 뉴욕시에선 유사 법안이 시행되고 있고 마리아나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고용주들은 기호형 마리아나까지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고용법 변호사 달라 맥클로어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정확한 테스트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미주리주도 최대 85g까지 마리아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아칸소주는 마리아나 합법화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매해 8월 첫째 주 사흘 동안 판매세가 면제됐습니다. 8월 중순 새학기 시작 전 학용품, 의류, 허리케인 재해 대비를 위한 비상물품 등의 텍스가 면제됐었는데요. 하지만 7월 1일부터 바뀌는 세법에 따라 올해 판매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의 2022년 예산 법안에 따르면 2023년 7월 1일에 판매세 면제가 만료됩니다. 이전에는 8월 첫째 주말 3일 기간 동안 특정 제품의 소매 판매세를 면제받았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대부분 지역의 판매세율은 5.3%이며 일부 지역에는 추가 지방세 또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인근 메릴랜드주는 올해도 판매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8월 13일에서 19일까지 6일 동안 의류와 신발 등 100불 이하 구매 시 판매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지난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에너지 제품 등에 대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